자신의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글쎄요, 이 이영학도 참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영학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영학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죄 등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원래 1차 재판 지난 11월 17일 열렸는데요. 그때는 변호사가 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국선 변호인을 이제 이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고 일정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그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뭐 환각 증세라든지 심적 미약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공판에 지금은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을 신청을 했고요. 아마 12월 8일 날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사선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1차 재판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서 그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네. 지금 이영학이 갑자기 국선 변호사 도움 받지 않겠다.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지금 새로 선임됐는데 다음 달 8일 재판부터는, 두 번째 재판부터는 이제 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움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 소장님. 예. 그동안 이영학이 보인 행태는 내가 나를 정말 사형이라도 시켜주세요 라면 뭔가 반성하는 뉘우친 듯한 모습 보이는데 지금 국선 변호사를 지금 거부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뭔가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방어에 나서겠다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자고 하는 그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아마 작동됐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가 했던 어떤 잔악한 범죄,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후회감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선고될 어떤 중형이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선 변호인을 사서 심신미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네. 형량을 낮춰보자는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예전부터 이제 이영학이 네. 범행 당시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복용했고 이에 따른 환각과 망상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네. 만약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본인이 의도한 경우에는 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네. 내가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가령 환각 증세에 빠진다든가 네.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상습성이 있다든가 도벽이 있다. 네. 이것을 알고 자기가 심신미약을 의도한다. 가령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환각 증세가 되는 마약을 복용한다든가 네. 그때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요, 홍수빈 아나운서. 네. 이영학이 그동안 재판부에 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4차례나 제출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도대체 반성문 내용이 뭡니까? 참 좀 뻔뻔해 보이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량을 좀 줄여주면. 뭐라고요? 형량을 좀 줄여주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조건을 붙여요? 형량을 좀 줄여주면.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무기징역만 제발 피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서 또 하는 소리가 아마 좀 익숙한 얘기긴 한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에 제사를 지내고 싶다. 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네. 이렇게 4번의 이런 내용의 4번의 네. 반성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네. 아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어떻게 구해요? 지금 피해자 사망했는데. 피해자 유가족한테 용서를 막 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반성문을 내는 모습이, 반성문을 내는 걸 갖고 뭐 그걸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게 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좀 거짓말 같습니다. 오히려 지능범 같아, 지능범. 구치소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네. 알려주긴 해요. 옆에서 반성문 써서 조금 내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을 알려주긴 하는데 네. 이렇게 써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전개시킨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지적 장애 부분도 약간의 어떤 트릭이라든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진정으로 지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피해자의 유가족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자신의 무기징역 중형만 피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하는 거는 반성보다는 어쩌면 그냥 그냥 변명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재판부도요. 저만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도 그랬어요. 반성문을 읽어보고 나서 반성문이 그랬잖아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질책했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나? 라고 강하게 이영학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영학. 그런데 공판 때 뭐 엉엉 울음도 울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17일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재판부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질문에 일단 이영학이 네. 담담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네. 그 반성문을 확인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때 이영학이 울먹이면서 네. 선처해 주신다면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 자기 딸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처음에 그 공개했던 이제 모금 활동했던 그 영상에서 한 얘기와 뭐가 다르냐?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영학의 딸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영학이 그랬답니다.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 큰 소리로 울었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끔찍하게 아낍니까? 그래놓고 그 딸의 친구한테는 지금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영학이 새로 선임한 그 사선 변호사가 그 반성문 내용을 해석을 해줬어요. 저희한테. 참, 이런 것도 해석을 하네요. 이영학이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무기징역 대신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무기징역 밑에 유기징역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 글쎄요 뭐 이렇게 사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영학의 편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입니다.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안 한 지가 97년 12월 이후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1997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영학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가 네. 차라리 사형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지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영학이 지금 재판이 다음 달 8일입니다. 두 번째 재판인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이영학 관련해서 뭐 비난과 뭐 이런 게 빗발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들이 잇따라 이제 게시판에 네네. 게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영학, 그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다. 네. 그로 인해서 선행하려고 하기 싫고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 또 이영학 사건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하는데 네. 차라리 사형제도 네.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네. 또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 피해자는 한순간에 친구 따라갔다가 숨졌고 네. 그 가족은 풍비박살이 났다. 네.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또 두 번 다시 속지 말자. 뭐 네. 이런 얘기. 다양한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대충 뭐 몇 개만 읽어드려도 지금 국민적 공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차 공판이 다음 달 8일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영학이가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